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현충원인 워싱턴 근교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나왔습니다. 1864년 5월 13일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알링턴 하우스 땅에 남북전쟁 전사자가 묻힌 게 그 시초인데요. 이제는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자 미국인들에게 애국심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235만 제곱미터 부지의 총 70개 묘역에는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미국 전직 대통령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로 잡혔다가 사망한 적군 3명을 비롯해서 약 40만 명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상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전사자 유해가 모여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의 유해가 묻힌 무명용사의 묘는 올드가드 장병들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29년 5월 30일 처음으로 이곳에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가 열렸고 1971년 미 의회가 이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매년 메모리얼 데이에는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주요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지 닷새 만에 일부 재가동에 들어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연결된 콜로니얼 송유관은 미 동부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연료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사이버 범죄 조직 다크사이드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산망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주유소에는 긴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송유관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커 조직 다크사이드가 러시아 또는 동유럽에 기반하고 있다며 배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철수를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학교 인근에서 폭탄 테러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2일에도 카불에서 유조차 폭발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연이은 테러 공격의 배후로 무장반군 탈레반을 지목했지만 탈레반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축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해 13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3일간의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총인구는 약 14억 1천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0년 전보다 7,200만 명이 증가했지만 지난 10년의 증가세는 연평균 0.53%로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은 계속되는 인구 노령화로 지난 2016년 출산 억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출생률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이 6개월 만에 풀리면서 밤새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국가 경계령과 지역 간 이동 제한 해제 후 마드리드 광장과 바르셀로나의 해변 등에는 봉쇄 완화를 기뻐하는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보건부는 여전히 코로나 위협이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0일 만 12세부터 15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 또한 12일 백신 사용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마찰이
결국 포탄이 난무하는 교전으로 번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전투기 공습으로 맞섰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성지 예루살렘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I think the symbol is that we need to remember that we're still fighting for Jerusalem. The Israeli state is an amazing state, but we still have enemy that wants to destroy us. 이번 사태는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지 셰이크 자라의 주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토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면서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이자 민족 간 갈등의 골이 최근 더욱 깊어졌는데요.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정부가 극우파 유대인들의 정착촌 건설을 방조하고 있다며 항의해왔습니다. Standing with Palestinian families in Sheikh Jarrah against the evacuation plan and against the brutal attack of the Israeli police in Al-Aqsa Mosq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The evacuation is an ethnic cleansing. 이 갈등이 지난 10일 예루살렘의 날에 결국 폭발한 겁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통치하에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날로 일부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구시가를 행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슬람교 성지 알 악사 모스크에서 경찰과 부딪히며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상황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쏘면서 더욱 악화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사실 예루살렘 문제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팔레스타인 탄압에 항거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한 건데요. Firing rockets does not really help the cause of our people in Sheikh Jarrah or in Jerusalem or in Palestine. What does was the heroism of our people peacefully resisting.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하마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예비군 5,000명을 소집하고 가자 지구에 미사일과 전투기 공습을 감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סיכלנו מפקדים, פגענו בהרבה מאוד מטרות איכותיות שלהם. הסיכום של הישיבה הוא להגביר עוד יותר גם את עוצמת התקיפות וגם את קצב התקיפות. החמאס יקבל כאן מכות שהוא לא ציפה להם. 하마스도 성명을 내고 저항을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양쪽 모두의 절제를 호소했습니다. With his Israeli counterpart, our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reiterated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evictions of Palestinian families from their homes, and they agreed that the launching of rocket attacks and incendiary balloons from Gaza towards Israel is unacceptabl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또다시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지구촌은 바라고 있습니다. My name is Bombette Martin. I'm 14 years old and I'm a skateboarder. My parents do not skate. They cannot stand on a skateboard for their life. My little brother, he is a really talented skateboarder. He's 11. His name's KO. And he also competes a lot. I'm way better. I'm totally better. No, you're not. Way better all around. Well, I was 9 years old when I started skateboarding, so that was like almost 6 years ago now. And we're really lucky to have a world-class skate park right down the street. So actually, like when we were really little, me and my brother, we'd go watch the skaters through the fence, and one day we decided to go in, and I just fell in love with it, so here I am. There's like competitions that gain you points. The Olympic qualifiers, they were all supposed to be last year for the 2020 Olympics in Tokyo, but obviously that all got postponed because of COVID. Now it changed from 5 competitions to like 3 now. That gains you points and that goes towards the rankings for the Olympics, and I have to be in the top 20 to go. Our lifestyle has pretty much changed so much just because of skateboarding, and I mean it's all over the place, but it's fun. I learned a trick like a couple months ago that only a few girls in the world can do, and so that was a very big
breakthrough for me. The big trick was kickflip Indy. I've been trying it for like a couple years now, and then the one day I just got like super close, and I was just going over and over and over, falling and falling again for about like 4 hours, and then I finally landed it. And it is really cool. It's like a drug. It's so addicting when you just learning something new or just accomplishing something that you've been working so hard for. Like, that feeling is just the best feeling ever. I just feel that skateboarding, unlike other sports, is just so welcoming and everyone's so encouraging. Everyone just loves to see others progress, and that's really nice.